자,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유병장수 시대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병을 가지고 관리하면서 오래 사는 시대를 말하는데요. 음. 그야말로 요즘은 유병 100세 시대라고 할 만큼 평균 수명 자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요즘은 60대, 70대 분들도 청춘이십니다. 맞으세요. 예, 실제 나이에서 한 20살 정도는 빼도 괜찮을 정도로 네네. 나이가 무색하다라는 말이 정말 네. 처음 뵙는 분들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확인하기 전에는 실수할까 봐 정말 연세를 가늠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들도 너무나 많으시죠. 정기적인 국가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받는 검진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건강검진 받으실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을 여쭤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다른 것보다도 건강검진은 좀 더 세세하게 검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 암이라든가 심각한 질병이 발견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동기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국인 3명 중에 1명에서 암 발병이 된다고 할 정도로 이제 암은 나와 내 가족과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기에는 발병 확률이 너무나도 높은 질병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좀 생각을 바꿔보면은요, 발병률이 높아서 암 환자의 74% 정도는 또 완치 판정을 또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암은 이제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고 치료해서 완치돼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질병이 됐습니다. 그렇죠. 제 주변에도 네. 암 진단은 받았으나 치료나 수술 후에 잘 회복해서 네. 일도 계속하고 또 일상생활에 복귀한 분들 참 많으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암이라는 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고 막 울고불고 네. 막 이럴 게 아니라 네. 진짜 나아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병이 된 거예요. 치료 맞습니다. 과정이 근데 힘들다는 게 이게 너무 그렇죠. 그렇죠. 물론이죠. 이제 만만치 않은 검사비와 치료비 그리고 치료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도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힘든 점일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암 진단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치료 방법이 참 다양해지면서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인데요. 암보험으로 어디까지가 커버될까요? 이것도 사실 궁금하긴 해요. 암 선고를 받았을 때 빼놓지 않는 질문이 암보험 잘 가지고 있대? 이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때야말로 정말 암보험이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되는 순간이고요. 암보험이 있다는 말과 동시에 정말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더 표적 항암 치료비가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표적 항암 치료뿐만 아니라 방사선 치료 그리고 카티 항암 치료 치료법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방사선 치료는요. 암세포의 방사선을 조사해서 암세포를 죽이고 또 암세포가 주변으로 증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치료 방법이고요. 네. 또 카티 항암 치료는 항암 효과 약을 투입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환자 자신의 면역 세포를 이용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려는 표적 항암 치료는 건강한 세포에는 손상을 전혀 입히지 않으면서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치료라고 하는데요. 암보험을 가입할 때 진단금과 수술비뿐만 아니라 표적 항암 치료비도 함께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반드시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요즘은 암 치료를 받을 때 표적 항암 치료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가지고 계신 뭐 여러 가지 보험들 중에서 실손 의료비 보험 요거는 내가 쓴 만큼 돌려받는 거니까 이걸로 보장 안 될까요? 네, 물론 표적 항암 치료 비용도 실손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는 있는데요. 통원 의료비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장 액수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드시 표적 항암 치료비 비용을 따로 준비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손도 가입한 네. 시기에 따라서 보장받는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실손, 1세대 실손을 가입하고 비싸지만 계속 유지를 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보장을 잘 받을 수 있으니까 계속 유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네. 1세대 실손도 통원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우선 1세대 실손은 통원 의료비가 지금의 20에서 30만 원하고는 조금 틀리게요. 3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가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도움을 또 받으실 수는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1세대, 2세대 실손 이외에
3세대, 4세대 질소는 사실 이 표적 항암 치료가 주사로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주사비 그 보장 특약이 250만 원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아. 그에 반해서 1이나 1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물론 통원으로 지급받는 거는 맞지만 한정적인 금액이 리미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더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일단은 통원 의료비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네. 한정적인 점이 있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지 간에 이 비싼 금액을 다 보장받기는 어렵다. 어렵죠. 실손으로는. 네네. 그래서 반드시 이 특약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나중을 생각해서 표적 항암 치료비 특약이라는 걸 따로 가입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에는 그럼 공감이 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게 아무래도 비용이 좀 많이 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걱정되실 겁니다. 우리 그렇죠. 청취자분들도 그러면 뭐 다 가입하면 좋지. 근데 네. 이게 비쌀까 봐 걱정이지. 이런 얘기를 분명히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을 맞아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4부 건너와서 바로 여쭤볼 거예요. 자, 그럼 앞서 우리가 질문만 던지고 답변을 못 드렸던 이 표적 항암 치료비 특약을 많이 가입하면 좋은데 네. 없다면 가입하면 좋겠는데 비용이 걱정된다. 네. 라는 질문을 걱정되시죠? 드렸습니다. 네. 네. 걱정 많이들 되실 텐데요. 음. 아직까지는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 판매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 다만 이제 갱신형 보험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나이에 따라서 적게는 몇백 원부터 또 연세가 있으신 60대에도 10,000원 전후면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알아보실 만하시고요. 현재 비갱신형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0,000원 안쪽으로 가입이 된다라는 거는 표적 항암 치료비만 넣어서 최소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보험에서. 보험은 배설하고 해서 있는 특약을 빼는 기능은 있는데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추가로 특약을 가입을 할 때는 최소 보험료와 기본 계약을 두고 있습니다. 최소 보험료가 5,000원, 10,000원부터 2만 원, 3만 원, 5만 원 등 다양하고요. 또 기본 계약도 상황에 따라서는 몇백 원에도 되는 회사들이 있고 또는 상해 사망 100만 원만을 넣고도 가입이 가능한 회사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안내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돈을 절약하면서 보장의 빈 부분을 채워나가는 방법 오늘도 봉선미, 봉자바스, 봉선미 전문가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암이라는 질환 무섭게만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요즘에는 다양한 방법의 치료를 통해서 완치율이 80%에 육박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는 표적 항암 치료와 같은 신기술이 있고 그 새로운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암보험 특약들이 있다라는 이야기 봉 전문가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갈팡질팡 선택의 순간을 돕는 본격적인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 텐데요. 앞서 들었던 그 긴장감 있는 음악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우리 PD가 잘못 들었던 그 음악 들으면서 청취자분의 이야기 듣습니다. 레디 액션. 아니 선생님 저는 진짜 괜찮다니까요. 글쎄 안 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하고요. 1년 동안 20번 가까이 받아야 된다면서요. 제가 이럴 것 같았으면 지금까지 왜 허리끈을 그렇게 악착같이 졸라 매면서 살았겠어요. 한 번만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어머니, 암 치료 받으시면서 머리도 많이 빠지고 구역감도 굉장해서 정말 힘드세요. 근데 이걸로 받으시면 그런 부작용이 훨씬 적다니까요. 견뎌볼게요. 견딜 수 있어요. 견디지 않을까요? 아니 왜 쉬운 길을 두고 돌아간다고 하세요? 비싸잖아요. 선생님이 비용 내주실 거예요? 설마 보험 안 드셨어요? 보험이요? 아니 그렇게 깊은 뜻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번에 3,400원? 아니 3,400원? 3,400만 원? 거기다 1년 동안 20번을 받아야 된다. 암 치료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든다는 거는 사실 생각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바로 표적 항암 치료인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은 60대 부부셨습니다. 남편분은 고혈압 약만 드실 뿐 수술이나 입원 경험이 전혀 없이 매우 건강한 상태셨지만 네. 아내분은 7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암투병을 하시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보험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저는 순간 드는 걱정이 아내분이 보험이 없으셨던 걸까? 물론 아내분 보험도 있으셨죠. 어.
하지만 준비해 놓으신 진단금이 2천만 원밖에는 안 되다 보니까 막상 치료 받으시면서 금전적으로 여유롭지가 않으셨고요. 또 남편분이 생활력이 있으시더라도 집안에서 아이들을 커버해주고 또 집안일을 도와주실 분이 계셔다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생활비 개념으로 필요한 자금들이 한두 푼 필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사실 암보험이 있으셔도 대부분 진단비로 3천만 원, 뭐 많아봐야 5천만 원, 뭐 이 정도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넉넉하다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게 과연 넉넉할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부족해요. 정말 부족합니다. 암 진단과 동시에 치료를 하려면 다니던 직장을 우선 그만두셔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치료비와 동시에 생활비에도 구멍이 생기면서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정말 곤란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요즘 암테크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진단금을 제대로 준비하신 분들은 암이라는 생각지도 않은 친구가 불쑥 찾아왔을 때도 충분한 진단금을 수령하면서 여유롭게 치료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도 암을 친구라고 부르기에는 좀 그러네요. 암테크도 또 그렇고. 그렇죠. 근데 워낙에 이제 암 발병 확률도 높고 또 실제로 완치율이 높아서 일상생활로 전혀 뭐 문제 없이 복귀가 가능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담받으신 이분은 유방암 진단 받고 나서 표적항암 치료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네, 암보험에 대한 상담 과정에서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암 치료비에서 가장 큰 비용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첫째 항암제 치료비, 둘째 암 수술비, 셋째 진단비와 검사비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상담받으신 청취자분처럼 유방암 치료를 위한 표적항암 치료 비용을 살펴보면은요. 1회 투약 비용이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에 달하는데요. 천만 다행히도 2022년 7월 기준 급여 확대로 인해서 1회당 약 300만 원으로 비용이 절감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높죠. 아니 300만 원, 400만 원 한다. 이게 비용이 절감된 비용이었어요. 그렇죠. 절감이 돼서 이 정도인 거죠. 6천만 원, 7천만 원. 와, 이거는 못 받는 비용이네요. 너무 어렵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주기적으로 여러 번 치료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비용은 수천만 원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손 의료비로 청구하는 것도 통원 치료에만 해당이 돼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항암 치료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항암 방사선 치료비와 또 표적 항암 치료비를 반드시 가져가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청취자분은 지금 7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다라고 했는데 암 진단 받으신 것 때문에 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시는 건가요? 네, 암 진단을 받으셨어도 완치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했다면 보험 가입은 가능하십니다. 물론 심사를 받아보셔야 정확하겠지만 새롭게 암 진단은 물론 또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 그리고 수술비 보험까지 종합 설계가 가능하니까요. 경과 연수를 잘 확인하시고 설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사연을 주신 청취자분의 보험 가입 내용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앞서 이제 유방암 그 진단을 받은 청취자 이제 사연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었잖아요. 네네. 그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암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뇌와 심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이 아예 없는 상태셨고요. 또 상해보험만 2건에 13만 원 정도 불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남편분은 62세의 나이에도 혈압약 외에는 수술과 입원도 전혀 없이 건강하셨는데요. 실손과 건강보험이 묶여있는 통합보험에 25만 원 정도를 불입하고 계시고 나머지 암보험과 뇌신보험도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고 계셨어요. 두 분이 약 47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불입하고 계셨습니다. 남편분은 건강하셔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그럼 보장 범위는 어땠나요? 대부분 발병률이 높은 암들은 보장이 좀 적게 유사암이라고 묶여가지고 따로 지급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일반암의 진단금을 3천만 원을 가입을 해 놓으셔도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또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같은 유사암은 진단금이 150만 원밖에 지급이 되지 않는 보험이었고요. 대장전막내암과 전립선암, 유방암, 그리고 방광샘암까지 한국 사람 발병 확률이 높은 암들은 특정암으로 분류가 돼서 요거까지 따로 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또 일반암 진단금의 10%, 3천만 원이 아닌 300만 원만 지급되는 암보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암보험은 최악이네요.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암보험이라고 다 똑같은 암보험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우선은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저희가 월요일에도 한번 살펴봤던 게 있었죠. 일반암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암 진단 뭐가 있는지를 꼭
알아보시고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꼭 다시 한번 명심을 네.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분은 또 이대 질환이라고 하는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도 이렇게 범위가 좁게 가입이 되어 있으셨는데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 보니까 보험료는 3, 4만 원으로 저렴해 보이지만 정작 뇌와 심장에 각각 10% 정도밖에는 보장이 안 되는, 결국 90%는 보장되지 않는, 반쪽도 안 되는 보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참 안타깝죠. 예전에 내가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가입을 했다. 그런 분들이 흔히 이런 말씀하세요. 나 암보험도 있고 심장이랑 뇌 관련해서도 보장되는 거 다 있어.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분들 증권을 잘 살펴보면 보통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암보험도 정작 필요한 잘 걸리는 암들은 다 빠져가지고 조금씩만 네. 보장받게 다 빠져 있고, 심장이랑 뇌에 관련해서도 심장은 급성 심근경색증, 그러니까 네. 잡고 쓰러져야만 받을 수 있는, 맞습니다. 뇌도 피가 터져야만, 음. 출혈이 돼야만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수준까지 가야만, 우리가 건강검진하다 발견되면 못 받는 그렇죠. 그런 것들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보험 그냥 나 다 갖고 있는데 하지 마시고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해 보셔라. 이렇게 맞습니다. 늘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 매달 나가고 있는 내 보험료가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를 네.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의 사연자분은 일단은 확인해 보셨는데 엉망으로 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걱정이 속상하죠. 없습니다. 네. 우리의 봉자바스 봉선미 전문가께서 네. 이분의 보험을 어떻게 바꿔주셨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남편분부터 볼까요? 네, 남편분의 경우 우선 실손과 건강보험이 묶여서 30만 원 가까이 불입하면서 정작 암과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금이 없었던 그런 보험 상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면서 보험액은 17,000원으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건강보험 12만 원과 암보험 8만 8천 원으로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3대 진단금과 또 수술비를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 상품으로, 그리고 표적 항암과 로봇 암 수술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4만 5천 원의 간병인 보험도 준비해 드려서요. 남편분의 보험료는 27만 원 정도로 설계해 드렸습니다. 62세니까 연세가 꽤 네. 되시는데 네네. 20만 원대로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종합보험이 폭넓게 그렇죠. 가입이 됐고요. 간병인 보험까지 설계가 다 됐다는 게 흐뭇하네요. 네. 암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이유가 물론 그래야 더 저렴하니까겠죠. 맞습니다. 건강보험은 고혈압 약을 드시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암보험만큼은 약을 드시는 분들도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건강채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암보험은 따로 분리를 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아내분 보험은요? 네, 아내분은 실손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암진단금 3천만 원을 20년 납 100세 만기로 3만 8천 원에 안내를 해드렸고요. 물론 이제 비갱신형 상품입니다. 네. 뇌신보험도 8만 원에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보험을 따로 가입하신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보험료를 조금 절감을 하려다 보니까 건강보험에 간호간병 서비스 특약을 탑재해서 저렴한 보험료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따로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게 가입이 가능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간병인을 따로 이용하지 않더라도 병원의 간호사가 간병인 역할을 해주는 병원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럴 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면 하루에 많게는 30만 원 넘게도 보험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로 간병인 특약 없이 이 간호간병 특약만 넣는 거여서 보험료는 또 간병인 보험의 20% 정도로 상당히 저렴해지니까요. 비교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내용이 똑같은 건 아니니까요. 네, 어떤 게 더 맞습니다. 나한테 맞는지 네, 이런 것들도 비교를 해보셔야겠어요. 네. 자, 그럼 두 분의 보험료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50만 원 가까이 불입하시던, 그리고 또 대부분 갱신형 보험으로 돼 있으시던, 범위도 좁았던 두 분의 보험을요. 보험료는 40만 원 정도로 줄이면서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 보험으로 설계를 해드렸고요. 무엇보다도 표적 항암 치료비와 로봇 암 수술비 등 꼭 필요한 특약들을 알차게 설계해 드렸습니다. 네.
문제가 여기저기서 다 있었던 그런 네. 보험들을 알차게 설계를 해주셨다. 두 분이 굉장히 든든해 하셨겠어요. 기분 우리가 좋아하시고 봉잡았네. 마음 놓아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도 힘들 때 보장을 네. 받아야 되는 게 바로 보험이고 네. 또 아내분은 암 진단 이력까지 있으셔서 심적인 부담 굉장히 크셨을 텐데 이렇게 도움을 드려서 제가 또 덩달아 흐뭇해집니다. 맞습니다. 보험 가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제대로 된 보험은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되실 텐데요. 그럼요. 그러기 위해선 보험의 내용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하는 거고요. 합리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셔야 그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최윤선님께서 희귀암의 경우에 표적항암 치료비 특약에 보험비가 더 든다거나 혜택이 줄어든다거나 하는 차이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 네, 표적항암 그 특약 자체는 사실은 어떤 암에만 국한됩니다라고 정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모든 암에 대해서 가능한데요. 제가 이제 물론 잘은 모르지만 표적항암이 치료가 가능한 암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암들에 대해서는 효용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암이라는 게 어디에 국한될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특약 자체는 안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반드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352님 질문 있습니다. 이번에 상담받고 리모델링을 받았는데 표적항암 치료비를 2천만 추가를 해주셨어요. 네. 63세 여성이고 고혈압이 있습니다. 더 네. 넣기가 힘들었던 걸까요? 물론 더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대와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 따라서 가장 많이 넣을 수 있는 금액의 맥시멈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다른 것들과 좀 비교를 해서 2천만 원을 넣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 이상도 가능하고 또 전사 합산해서 또 가져가실 수 있는 금액의 합산 금액이 또 있습니다. 표적항암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한 회사에 좀 적다라고 느끼신다면 두 회사나 세 회사 이렇게 나눠서 가입도 또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적절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분만 더 보겠습니다. 7165님. 표적항암 치료비라는 게 암보험에만 들어가는 건가요? 제 암보험 증권엔 그런 특약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종합보험에 들어갈 수 있는 거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우선은 암보험에는 표적항암 치료를 넣을 수가 있으시겠고요. 암보험이 아니다 할지라도 일반 건강보험에 표적항암 치료만 또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설계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네. 물론 이제 회사들에 따라서는 암진단금을 소액이라도 넣어야지만 표적항암 치료를 넣을 수 있는 회사가 있는 회사도 있고요. 또 일부 회사는 전혀 진단금을 넣지 않아도 표적항암 진단비를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적절하게 한번 안내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암보험 말고 다른 보험에도 네. 넣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암보험은 진단금과 함께 표적항암 치료비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의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